안녕하세요. 미국 출장으로 인해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상기후로 인해 치솟는 곡물 가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상기후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남부 지역에 1973년 기상관측 이래 281일이나 되는 최장기 가뭄이 들이닥쳤습니다. 댐과 저수지가 메말라 물 공급이 어려워 공장은 가동을 줄이고 식당과 가정에서는 설거지를 모아서 하고 또 도서지방은 살수차로 식수를 공급받았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국에는 평균 679.5mm의 강수량으로 역대 3위를 기록하는 장마가 들이닥쳤죠. 불과 몇 달 뒤에 그렇게 물이 부족했던 호남 지방은 1000mm에 육박하는 비가 내리면서 관측사상 역대 1위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의도 면적의 114배에 달하는 농경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가축은 79만 마리 이상이 폐사했는데 이 중 육개가 58만 마리 이상을 차지해 이미 1kg당 6,356원으로 전년 5,689원 대비 11.7%나 오른 닭고기 가격의 추가 상승을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31일 기준 한 달 사이에 시금치는 100g당 가격이 928원에서 2,154원으로 132%씩이나 폭등을 했고, 상추도 비슷하게 100g당 1,071원에서 2,479원으로 131% 폭등하는 등 채소값이 2배씩이나 껑충 뛰었습니다. 폭우와 폭염 피해로 인해 출하량이 감소한 것은 물론 신선 야채의 상품성이 떨어져 정상품의 물량이 감소하여 시세가 더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상승이 한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냐? 이건 절대 아닙니다. 스페인은 34개월 연속 가뭄으로 인해서 평상시 수중에 잠겨있던 산트로마데사 교회가 물 밖으로 훤히 드러나 걸어서도 구경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스페인 전체 평균 저수량이 46%밖에 되지 않아 설거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풀들은 메말라 가축에게 먹일 건축 가격이 4배로 뛰어 올랐고, 이에 따라 축산물 가격도 덩달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 세계 올리브유 생산의 57%를 담당하는 스페인의 올리브유 생산에도 매우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22에서 23년의 생산량은 평년 생산량의 반절도 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나마 23에서 24년 생산량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은 되는데 이것마저도 평년 생산량의 반절 조금 넘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생산량이 2년 연속 반토막이 나버리면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겠죠. 킬로그램당 올리브유의 가격이 유례없는 가격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올리브유의 가격이 치솟으면 당연히 올리브유가 들어가는 음식들도 직격탄을 맞겠죠. 한국의 볶음밥 격인 스페인의 빠에야 가격도 덕분에 만만치 않게 비쌌습니다. 빠에야 한 접시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추적하는 빠에야 인덱스를 살펴보시면 21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해 22년부터 지금까지 약 19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이 15%를 웃돌고 있습니다. 당연히 빠에야에도 올리브유가 들어가는데 23년 6월 기준 빠에야 인덱스의 올리브유 가격은 전년 대비 31%씩이나 상승했습니다. 마르게리따가 아닌 피자는 피자가 아니라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소울푸드 마르게리따 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파르게 치솟았던 전기요금, 밀가루, 모짜렐라 치즈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전년 대비 30% 넘게 상승했던 마르게리따 피자 가격의 상승률이 13%대로 내려오긴 했으나 올리브유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주식인 쌀 가격에도 마찬가지로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 쌀 수출량의 40% 이상을 공급해온 인도의 몬순 우기가 늦어져 작황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소매 쌀 가격이 급등하였고, 그로 인해 쌀 수출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비바스마티 쌀을 수출 통제한 것으로, 비바스마티 쌀은 바스마티 쌀을 제외한 모든 품종의 쌀을 일컫습니다. 흔히 우리가 인도 카레를 먹으러 가면 나오는 그 길쭉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감도는 쌀의 품종이 바스마티 쌀입니다. 바스마티 쌀의 수출은 허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22년 기준 비바스마티 쌀이 인도 전체 쌀 수출의 81.3%씩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비바스마티 흰 쌀의 경우 인도가 세계 수출의 50%가량 차지하고 있어 흰쌀 가격 또한 폭등했습니다. 전 세계 쌀 생산량이 소비량을 따라가지 못해 소비량 대비 재고율은 21년부터 꾸준히 감소하였고 내년까지 계속 감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엘니뇨로 인해 초콜릿의 원료
코코아의 산지인 아프리카에는 2년 연속 매우 극심한 가뭄이 들이닥쳐 코코아 가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 거래소 기준 12년 내 최고가이며 런던 거래소 기준 46년 내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코코아 소비량 대비 재고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쟁여놓은 재고가 소진되어 나감에 따라 초콜릿 생산 업체들은 이 초콜릿을 생산하려면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역사상 가장 비싼 가격에 코코아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보통 초콜릿을 생산하기 수개월 전에 코코아를 가공하는데 2년 연속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 초콜릿 생산이 수요를 맞출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코코아 가격 폭등으로 인해 벨기에의 고디바, 이탈리아의 페레로 로쉐 등 초콜릿으로 유명한 유럽의 초콜릿 가격도 덩달아 폭등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탕 가격도 미쳐가고 있습니다. 설탕 최대 생산 국가인 인도가 가뭄으로 인해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연간 설탕 수출량을 1100만 톤에서 610만 톤으로 약 45%가량 줄였습니다. 전 세계 설탕 생산 3위인 유럽연합의 생산량도 이 무더위로 인해 22년에서 23년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올 여름 역대급 무더위로 인해 23년에서 24년 생산량에도 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연합의 설탕 가격도 역사상 가장 비싼 수준으로 폭등해 있는 상태입니다. 설탕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면 당연히 과자, 디저트, 빵, 음료, 사탕잼, 아이스크림 등 웬만해선 설탕이 다 들어가는 가공식품의 가격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모든 국가들이 제가 앞서 설명드린 올리브유, 쌀, 코코아, 설탕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한국의 곡물 자급률을 살펴보면 감자, 고구마 같은 서류, 그리고 쌀의 자급률은 수입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높아 국제 쌀, 감자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크게 타격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올리브, 설탕, 코코아는 재배가 되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가격 상승에 직격탄을 맞을 겁니다. 지금 발생하는 곡물 가격의 역습은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일시적으로 치솟았다가 이내 정상화된 밀이나 옥수수 가격과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때는 생산된 곡물은 있었는데 이 수출길이 일시적으로 막혀서 가격이 폭등을 했다가 이내 당사자들 간 합의로 인해 수출길이 뚫려 가격이 금방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날씨 때문에 수출할 곡물 생산 자체에 문제가 생겨버려 수출을 하고 싶어도 수출할 곡물을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결국 이 문제의 원인인 기후변화는 합의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가뭄이 온다고 이 비를 만들어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거센 태풍이 온다고 이거를 더 약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상이변이 잦아진 지금 전 세계 연간 탄소 배출량 1위인 중국은 총 누적 배출량 1위인 미국에게 너네만 탄소 뿜뿜 뿜어대서 경제 성장하냐, 너네 안 줄이면은 우리도 안 줄인다면서 미국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배출량 2위인 미국은 니네가 지금 제일 탄소 많이 배출하고 있구만 왜 내 탓을 함? 너네 안 줄이면 우리도 안 줄인다면서 서로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곡물 가격의 상승이 과연 앞으로 발표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의 소비자 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